사문서 위조죄로 이 아버지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거랑 빚을 진 거랑 무슨 상관이죠? 아버지가 많은 빚을 졌었고 본인이 그것을 매번 갚아줬었다. 근데 부모가 진 빚을 자녀가 갚아야 되나요? 지금 현행 우리나라의 법적으로는 요새 박세리 선수 이슈가 되게 네, 뜨겁거든요. 네, 파산을 한 것처럼 이렇게 좀 많이 보이는데 네. 일단 어떤 이슈죠 이게? 겉으로 드러난 시간 순서대로 하면은 서해안에 새만금지구가 있잖아요. 간척 사업을 해서 그 토지를 활용하는 사업인데 새만금지구에 관광 레저 지구가 또 구분이 돼 있어요. 거기를 새만금 개발청이라는 곳에서 임대를 해주면서 그곳에 사업할 사람을 뽑아서 사업을 시키는 그러한 개발 사업이 2022년도까지 진행이 됐던 모양이에요. 보통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사업에 대한 공공 입찰을 받게 되면은 많은 컨소시엄이라는 거는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가 모인 단체를 말하는데 여러 컨소시엄이 참여를 해서 입찰 제안서를 내게 됩니다. 여기서 우선 협상자로 채택된 제안서가 바로 박세리의 아버지의 부친이 관계된 컨소시엄이었어요. 새맑은 개발청에 따르면은 우선 협상자로 선발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박세리 재단에서 함께해서 골프 빌리지를 만들고 골프 학교를 만든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선발을 했다고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선 협상자를 뽑은 지 2년이 지난 최근에 새만금 개발청에서 박세리 재단의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던 박세리 골프 재단의 서류에 찍힌 인장이 진짜 인장이 맞는지 확인을 구했다고요. 박세리 재단을 보니까 이거는 다른 인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로 이 아버지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거랑 빚을 진 거랑 무슨 상관이죠? 이게 그 뒤에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 빚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는데 이 박세리 선수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말이 아버지가 많은 빚을 졌었고 본인이 그것을 매번 갚아줬었다. 대표적인 예로 박세리 선수가 대전에 집이 2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나의 집은 부모님이 사는 집이고 또 하나의 집은 동생이랑 같이 사는 집이라고 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사시는 집은 2000년경에 그러니까 박세리 선수가 한참 활동을 했을 때죠. 그때 50대 50 지분으로 박세리 선수 50, 아버지 50의 지분으로 구매한 주택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 주택에 대해서 2016년에 강제경매 신청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지분에 대해서. 이때 박세리 선수가 아버지의 빚을 다 갚아주면서 아버지의 지분을 자신에게로 가져왔다고 해요. 결국은 이런 거죠. 채권자들이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니까 박세리 선수가 그 집이 경매되기 전에 채권자들에게 돈을 주고 경매 취하를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결이 됐었대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셀 수 없이 박세리 선수가 말은 아꼈지만 많은 채무를 박세리 선수가 계속해서 막아주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개인의 승인이나 파산에 보면은 부인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인권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이 민법상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건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0대 50으로 지분이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채무자인 아버지가 50인 지분을 박세리 선수에게 다 넘겼어요. 그러면은 다른 채권자들 입장, 이 사정을 아는 채권자는 그래 이거 지분을 팔고서 나한테 돈을 준 거야 라고 이해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은 딱 보면은 이 사람 재산이 있는데 자녀 앞으로 빼돌렸네 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아마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이것이 들어오면서 2020년경에 다시 한번 경매 신청이 들어왔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는 사해행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좀 강제 집행을 정지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가 진 빚을 자녀가 갚아야 되나요? 지금 현행 우리나라의 법적으로는 갚을 의무가 없어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선진국의 법은 부모의 빚을 자녀가 갚을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자녀의 빚을 부모가 갚을 필요도 없고요. 근데 왜 갖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박세리 선수가 좀 명예가 있기 때문에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실이 알려져서 박세리 선수에게 득이 될 것은 없기 때문이다 라는 추측이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박세리 선수가 여러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가족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었다 라는 인터뷰를 상당수 했어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자식된 도리로 이렇게 갚아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기자회견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안 갚겠다 뭐 이런 내용이다. 네, 앞으로 더 이상 안 갚을 테니까 채권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언론을 통해서 채권자들한테는 앞으로 아버지 빚 가지고 나한테 오지 말아라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거 같아요. 아버지랑 사업하려고 오는 사람들, 아버지는 나랑 관련 없는 사람이니까 아버지와 사업을 할 때 내 도움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법적으로 뭐 이런 거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네,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박세리 선수가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다 라고 했다면은 좀 국민들의 비판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해해주는 사람도 한 절반은 됐겠지만 절반은 어떻게 자식이 그러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박세리 선수는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의 도리를 했고, 저도 네이버 기사 댓글을 보니까 박세리 선수한테 잘했다라고 하는 의견이 90%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현명하게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